자, 센수와 확률 마지막 C스텝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1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125개를 쌓아서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겉면에 색칠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정육면체를 125개의 쌓기나무로 분리한 후에서 이 중에 임의로 하나를 고를 때 두 면에만 색칠이 되어 있는 쌓기나무 1 확률을 구해 봅시다 라는 거죠. 일단은 두 개 면만 색칠되어 있는 나무를 어떻게 알아내줄 수 있을까요? 자, 두 개 면만 색칠이 되어 있는 나무 토막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한 나무 토막이 두 개의 면이 색칠된 나무 토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요? 자, 잘 관찰해 본다면은 모서리당 지금 3개씩 두 개가 색칠된 나무 토막이 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총 12개죠. 그러면은 두 개 면이 색칠된 나무 토막은 총 36개가 있을 거고요. 나무 토막의 총 개수는 125개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125분의 36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126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의 점피가 있을 때 동전을 한 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온다면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총 4번을 던졌을 때 피해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확률을 구해 봅시다. 먼저 수직선을 그려 봅시다.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서 4번 던졌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확률은, 자, 원점에서 앞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으로 한 칸, 자, 뒤가 나왔다면 뒤로 다시 한 칸, 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에 도착하게 되겠죠. 자, 지금 기억나나요? 앞, 뒤였습니다. 앞 한 번, 뒤 3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쓰세요. 우리 앞을 H, 뒤를 T라고 해준다면은 앞, 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놈이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자, 뒤, 앞. 이것도 역시나 뒤가 3번, 앞이 한 번이고요. 또 뒤, 앞, 뒤. 다시 뒤, 앞, 뒤. 역시나 뒤가 3번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2에 도착하는 건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HTTT를 나열해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나열해준다면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동전을 4번 던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16번 나올 거고요. 특정 경우의 수는 4가지이기 때문에 16분의 4, 4분의 1이 나오겠죠? 답은 2번. 1127번입니다. 0, 1, 2, 3 중에서 서로 다른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짝수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자, 택할 때까지 슬러시 그어주고요. 이 전까지의 이야기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자리 만들어주고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세 가지가 나오겠죠.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을 포함한 세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짝수일 확률, 이게 특정 경우의 수입니다. 자, 짝수일 경우는 1의 자리에 0 또는 2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을 나눠 줄 수가 있겠고요. 자, 1의 자리가 0이 온다면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가지 나올 수 있겠고요. 1의 자리에 2가 온다면은 10의 자리에 2도 올 수 없고 0도 올 수 없기 때문에 1, 2, 3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 9분의 5가 나옵니다. 1128번이죠.
길이가 8, 12, 15, 21인 막대기가 있는데요. 3개를 뽑아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구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 삼각형 조건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가장 긴 막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막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지만은 삼각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모두 써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8, 12, 15, 8, 12, 15, 21, 12, 15, 21. 요 세 가지 경우만 삼각형이 구성이 되고요. 자, 전체 경우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가 전체 경우 수가 되겠죠. 자, 전체 경우는 삼각형 3개가 들어갈 자리가 3개가 있겠고요. 자, 첫 번째 자리에 우리 4가지 경우, 그 다음 3가지 경우, 마지막으로 2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3가지 경우는 모두 다 나무 토막의 지위는 똑같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놈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게 되면은 경우의 수는 4가 나옵니다. 자, 전체 경우가 4니까 4분의 우리가 구했던 가지수는 3가지였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입니다. 자, 1129번입니다. 별표 3개 쳐봅시다. 어려운 문제죠. 일단은 2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입니다. 요 위에다가 모든 경우 36이라고 써놓고요. 자, 두 직선 1, 2의 교점을 P, 그리고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와 R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PQR의 내부에 있을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요 1차 함수 2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입니다. 일단은 좌표축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y절편 3.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나타내 준다면은 x절편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y절편 3. 절편끼리 이어봅시다. 뿅.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그래프의 y절편은 4, x절편은 6입니다. 자, x절편 6 점 찍어주고요. y절편 4도 찍어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절편과 절편 이어봅시다. 뿅.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필기 안 한 사람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 여기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을 Q, 플러스 6을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삼각형 PQR이 생겨납니다. 자, 이 안에 정수인 점이 몇 개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P점의 좌표를 알아주어야 되겠죠. P점의 좌표 요 함수와 요 함수를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립을 해주게 된다면은 y값은 똑같기 때문에 자, x가 들어있는 우리 우항끼리 같다고 둘 수가 있겠죠. 양변에다가 3을 곱한 후에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이항 해보면은 8x는 우리 3이 나올 수 있겠고요. x값은 8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x는 8분의 3을 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y값이 나올 거고요. y값은 얼마? 그렇죠. y값은 4분의 1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p의 좌표 완성시켜 준다면은 p는 8분의 3, 4분의 15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각형 확대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 1, 2, 3, 4, 5 좌표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를 정해 주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p의 x값의 값이 8분의 3이므로 지금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4분의 15는 3점 얼마라는 수이므로 3과 4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도 주목합시다. 자, 이제 격자점을 그려줄 건데요. 1에서 격자점을 그려준다면은 이렇게 격자점, 2에서도 격자점, 3, 4, 5에서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가로줄도 그어볼 거예요. 가로줄도 그어준다면은 자, 격자점 완성했고요. 내부에 있는 점들을 개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개, 2, 셋, 넷, 다섯, 여섯, 7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모든 경우의 수 36개 중에서 이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 그렇죠? 7을 해주면은 확률은 36분의 7 되겠습니다. 자, 1130번입니다. 세 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A, B, C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주사위에서 6가지 경우를 곱해 줍니다. 자, 6가지 B도 6가지 C도 6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총 216, 모든 경우의 수는 216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럴 때 두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해 보세요 라는 거고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계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과 3번 경우, 즉 평행과 일치하는 경우는 둘 다 기울기가 같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문제에서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1에서 지금 평행하고 일치하는 경우, 즉 기울기가 같은 경우를 빼주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만 남게 되므로 자, 1에서 지금 2번과 3번의 확률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식을 이렇게 써 주었고요. 1에서 기울기가 같은 경우를 빼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 y값으로 정리해 본다면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직선도 y값에 대해서 나타내 본다면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기울기는 3분의 1, 두 번째 식에서 기울기는 b분의 a이므로 자, 정리해 봅시다. b분의 a는 3분의 1 될 수도 있겠고요. 또 6분의 2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a, b는 1,3 또는 2,6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C의 값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A, B에서 경우는 2가지 나오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C가 6가지가 나오므로 곱하기 6을 해주면은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모든 경우가 216가지라는 거 기억하고 있다면은 1에서 216분의 12를 빼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216분의 12는 약분이 되어서 18분의 1이 나올 거고요. 1에서 18분의 1을 빼준다면 18분의 7, 18분의 7이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죠. 1131번입니다. 자, 정오각형 꼭지점 A에 점 P가 있고요. 주사위 1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시계바늘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P가 D에 놓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처음에 P는 A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착역이 D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떠한 경우로 D가 나올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경우는 한 칸, 한 칸, 한 칸. 그래서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주사위 2개의 눈이 3이 나오는 경우. 그렇다면은 한 칸, 한 칸, 한 칸으로 점 D에 도착할 수 있겠죠. 또 한 바퀴 돌아서 D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몇의 눈이 나와야 될까요? 1, 2, 3, 4, 5, 6, 7, 8. 주사위 2개의 눈의 수의 합이 8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두 번 돌아서 뒤로 도착하는 경우는 1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13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고요. 자, 두 주사위 눈의 합이 3인 경우와 8인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3인 경우는 1, 2 또는 2, 1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는 36번 중에서 두 가지 넣을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8인 경우도 우리 순서상을 나열해 본다면은 26, 35, 44, 53, 62 총 5가지 경우가 나오므로 이것은 36분의 5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하여 우리 36분의 2와 36분의 5를 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이거나 두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or 뉘앙스면은 두 경우를 더해 줘야 된다. 잊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36분의 7 답은 36분의 7이 나오겠습니다. 자, 1132번이죠. 자, 정답이 한 개인 사지선다형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 유형을 말하는 거고요. 4개 임의로 답을 쓸 때 다 찍는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두 문제는 맞힐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적어도 문제 나왔죠? 적어도 두 문제는 맞힐 확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1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두 문제를 맞힐 확률은 1에서 다 틀릴 확률을 빼주고요. 그리고 두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 맞힐 확률도 빼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지선다형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찍었을 때 맞힐 확률은 4분의 1, 반대로 틀릴 확률은 4분의 3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모두 틀릴 확률 구해 본다면은 4분의 1이 4번 연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4분의 3이 4번 연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4분의 3을 4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 256분의 81이 나올 거고요. 또 한 문제만 맞힐 경우도 한 문제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야 되겠죠. 자, 한 문제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나머지 세 문제는 틀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번 문제만 맞힐 확률이고요. 또 2번 문제만 맞출 확률, 3번, 4번 문제만 맞출 확률이 모두 다 4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학생들 있을 거예요. 다시 여기 박스 쳐준 요 확률은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만 맞는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1번 문제만 맞는 확률이니까 4분의 1 해주었죠. 또 2번 문제만 맞는 확률은 따로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것은 1번 문제에 맞는 확률에다가 똑같은 계산식을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3번 문제만 맞는 확률도 똑같은 식으로 나올 거고요. 다시 4번 문제만 맞는 확률도 똑같은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식을 4번 더해 주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4를 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우리 두 번째 확률은 64분의 27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1에서 모두 틀릴 확률이 256분의 81이고요.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이 64분의 27 계산해 본다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256분의 67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답은 4번 나옵니다. 자, 113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 공을 넣으면 아래쪽으로만 이동하여서 PQ, RS 중 어느 한 곳으로 공이 나오는 관이 있습니다. 자, A에 공을 한 개 넣었을 때 공이 R로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R은 여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 A에서 시작해서 R로 도착하는 모든 경로를 구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로, 뿅!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경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경로, 이렇게 초록색 형광펜 쳐진 경로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 분기점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동글게 색칠한 곳이 분기점이고요. 우리 첫 번째 하늘색 경로에서
A에서 출발하여 R로 도착하는 경우를 표시해 본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 분기점에서 왼쪽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갈로 왼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 이쪽에서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 확률 두 번째 분기점에서도 2분의 1. 자, 이렇게 공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로에서 R로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을 3번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8분의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도 똑같습니다. 즉 8분의 1이 3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R로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113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 된 원판에 화살을 몇 번, 두 번 쏠 때 화살이 꽂힌 부분에 적힌 두 수의 합이 2 이상 1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화살을 두 번 쏘아서 합이 2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경우고요. 그렇다면 2, 3, 4 이런 경우를 한 번씩 다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두 수의 합이 2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쏘아서 2가 되는 경우, 두 번 쏘아서 3이 되는 경우, 자, 두 번 쏘아서 4보다 큰 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가장 큰 표적이 2이기 때문에 자, 두 수의 합이 4인 확률까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 쏴서 2인 경우, 자, 첫 번째 0, 2 또는 1, 1, 그 다음 2, 0 이렇게 표적을 맞춘다면은 합이 2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0을 맞출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리고 2를 맞출 확률은 2는 지금 2개이기 때문에 6개 중에서 2개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1을 맞힐 확률은 1은 지금 3개 있으므로 6분의 3 곱하기 또 연속으로 1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6분의 3. 자, 2를 맞힐 확률은 6분의 2 연속해서 0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6분의 1입니다. 자, 이 모든 계산을 해준다면 36분의 13이고요. 또 3일 확률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3이 나올 경우는 1, 2 또는 2, 1을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1을 맞출 확률은 6분의 3 곱하기 2를 맞출 확률은 6분의 2 그리고 역시나 2를 맞출 확률은 6분의 2 곱하기 1을 맞출 확률은 6분의 3 더해 준다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합이 4인 경우도 구해봅시다. 합이 4인 경우는 2랑 2를 연속으로 맞히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6분의 2 곱하기 6분의 2 그리하여 약분까지 해준다면 9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36분의 13, 3분의 1, 9분의 1을 모두 다 더해주면은 답은 36분의 29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먼저 문제를 설계를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능동적으로 순서상도 생각해 주는 게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설계하는 것을 미리부터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고등학교 때도 어려운 문제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1135번입니다.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서 임의로 1개를 꺼내고요. 꺼낸 공과 다른 3개 공을 1개 더 넣은 후 또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여기까지만 읽어도 뇌절 오는 학생 많을 거예요. 자, 문제 다시 읽어봅시다. 꺼낸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해봅시다. 단, 공은 흰 공과 검은 공뿐이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보건 추출이죠.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꺼낸 2개의 공이 서로 다를 확률이에요. 자, 첫 번째 흰 공을 뽑는다면은 두 번째 때 검은 공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검은 공을 뽑는다면은 두 번째는 흰 공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흰 공을 뽑는 확률은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중에서 총 5개 중에서 흰 공을 뽑는 확률이기 때문에 5분의 2. 여기서 꺼낸 공과 다른 3개 공을 1개를 추가를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검은 공은 1개가 추가되어서 4개가 되겠죠. 흰 공은 하나를 꺼냈기 때문에 흰 공의 개수는 1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총 5개 중에서, 그렇죠? 흰 공 1개랑 검은 공 4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서 검은 공일 확률은 4. 그래서 5분의 4입니다. 자, 계산해 준다면 25분의 8이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검은 공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5개 중에서 검은 공이 3개 있죠? 5분의 3. 자, 검은 공과 다른 색깔 공을 1개를 추가해 줍니다. 흰 공을 1개를 추가해 주면은 흰 공은 3개가 나올 거고요. 검은 공은 첫 번째 때 뽑았기 때문에 2개로 줄어들 거예요. 총 5개 중에서 흰 공을 뽑는 확률은 5개 중에서 3개, 5분의 3. 자, 그리하여 25분의 9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25분의 8과 25분의 9를 더해 주어야 하겠죠? 더해 준다면은 25분의 17. 답은 25분의 17, 5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게임 유형입니다. 1136번. 주사위가 아니라 주머니에 흰 공 5개, 빨간 공 3개가 들어 있습니다. A, B, C 사람한테는 1회에는 A, B, C 순서대로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꺼내는 게임을 하고 있고요. 빨간 공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 우리 B가 이길 확률을 구해봅시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B복원 추출이죠. 자, 여기에서 B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봅시다. 자, 첫 번째는 A, B. 첫 번째 턴에서 B가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턴에서 B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 A, B, C 아무도 아직 안 나왔고요. 두 번째 턴에서 A도 안 나오고 B가 이번에 나오는 경우. 자, 세 번째 턴에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세 번째 턴에서 A, B, C 또 A, B, C, A,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 공의 수가 지금 5개, 흰 공이 지금 5개밖에 없죠? 여기서 B가 오기 전에 먼저 게임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이번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B가 나와야 하는 거죠. 자, 총 8개 중에서 나오지 않을 확률은 8분의 5. 자, 총 공의 개수는 7개로 줄었고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7분의 3. 그리하여 56분의 15이고요. 여기서도 A, B, C, A가 모두 다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자, 8분의 5. 전체 공 7개 중에서 4. C는 전체 공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역시나 전체 공 5개 남았고요. 2개. 자, 여기에서 지금 빨간 공 3개 남아있죠? 전체 공 4개 중에서 빨간 공 남아있는 3개를 뽑는 경우. 요거죠. 이 경우 다 곱해 준다면은 56분의 3. 자, 그리하여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 확률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더해 준다면은 56분의 18. 56분의 18이기 때문에 약분 해준다면은 28분의 9 나오겠습니다. 자, 1137번입니다. 검은 공과 흰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7분의 3이고요. 처음 상자에 흰 공을 하나 더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검은 공과 흰 공을 미지수 x, y로 두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흰 공을 우리가 x, 검은 공을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x랑 y만 있는 상태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7분의 3씩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x 플러스 y, 흰 공 더하기 검은 공 중에서 검은 공 y가 나올 확률이 7분의 3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처음 상자에 흰 공을 하나 더 넣었대. 그럴 때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가 나오므로 처음 상자 x 플러스 y에다가 한 개의 공을 더 넣었어요. 이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뭐 사실상 뭐 방정식 문제나 다름없죠. 자, 분수랑 분수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분수랑 분수랑 곱해주면 대각선끼리 곱해주면은 지금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 효과와 똑같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그럼 7
y는 3x 플러스 3y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5랑 y랑 곱해준다면은 오른쪽 식에서는 5y는 2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에서 3y를 넘겨준다면은 4y는 3x, 두 번째 식에서 2y를 이항해준다. 3y는 2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두 식을 연립해주기 위해서 지금 8y는 6x로 맞춰줄 거고요. 여기서는 3을 곱해준다면은 9y는 6x 더하기 6. 자, 여기 6x를 여기다가 뿅 넣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6x 대신에 8y가 들어가겠죠? 그렇다면은 8y를 이항해준다. 그렇다면은 y는 6, 검은 공의 개수는 6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138번입니다. 1부터 90까지 자연수가 적힌 9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아 나온 수를 분자로 하고 분모가 420인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을 구해봅시다 라는 거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유한소수. 여기에서 유한소수 잠깐 복습하자면은 0.1, 0.2 이렇게 끝이 있는 소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유한소수라고 말하므로 우리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 1부터 90까지의 카드가 있다고 했을 때 나온 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라 하면은 분모가 420이기 때문에 420분의 x라고 표현 가능. 자, 420은 소인수분해를 해본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분의 x로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유한소수의 정의 다시 보자. 소인수가 2나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3이나 7 같은 경우는 x에 의해서 약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2나 5는 있어도 되고요. 3과 7은 x에 의해서 약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x는 21의 배수이어야 하겠죠. 자, x는 3과 7을 약분시킬 수 있는 수입니다. 즉 이게 바로 21의 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1부터 90까지 중에서 21의 배수는 자, 21, 그 다음 42, 그리고 63, 그리고 84. 총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4개 나옵니다. 자, 90 중에서 4개, 90 중에서 4개니까 약분 가능하네요. 45분의 2가 나올 거고요. 이게 유한소수일 확률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죠.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기 때문에 1에서 45분의 2를 빼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5분의 43 나오겠네요. 자, 1139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수를 x, 두 번째를 y라고 할 때 y분의 x가 3보다 미만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양변에 y를 곱해준다면은 x는 3y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겠고요. 우리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좀 특이하게 y를 위에다가 x를 밑에다가 해봤어요. 자, y에 만약에 주사위 중에서 가장 큰 수인 6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6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18이 나오겠죠? 18보다 작은 x값은 1부터 6까지 다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y에 5가 들어간다면은 여기는 15가 나오겠죠? 15보다 작은 역시나 1부터 6까지밖에 없을 거고요. 또 y에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4는 12. 12보다 작은 주사위는 1부터 6. 또 y에 3이 들어간다. 3, 3, 9. x는 1부터 6까지 넣을 수 있겠네요. 역시나 그 다음에 2가 나오겠죠. 2가 들어간다면은 3 곱하기 2, 6이 될 거고 6보다 미만은 여기서는 1부터 5까지밖에 안 되겠죠. 6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또 y가 1이 들어간다면은 3 곱하기 1은 3이 나올 거고요. 3보다 작은 x값은 1,
그리고 2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6개가 나오는 것은 4개죠. 그래서 이거는 6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서는 5개, 여기서는 2개. 다 더해 본다면은 6, 4, 24에 5 더하기 2는 7. 그래서 총 31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주사위를 2번 던졌다 했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36개 나옵니다. 답은 36분의 31입니다. 자, 1140번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점과 B점이 있는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을 A, 두 번째 나온 눈을 B라고 할 때 요 Y는 A분의 B가 선분 AB와 만날 확률을 구해 봅시다. 자, 문제를 확대해 봤어요. 지금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AB와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기울기가 가장 가파를 때는 A점을 지나야 되겠죠. 자, A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는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2. 자, B점을 지날 때도 X가 2 증가할 때 Y는 1 증가했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우리 A분의 B는 2분의 1보다는 이상이고요. 2보다는 이하인 순서상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본 대로 우리 기울기 A분의 B는 어디 이상? 2분의 1보다는 이상, 그리고 2보다는 이하. 자, 그래서 A분의 B가 2분의 1 이상, 2 이하가 되는 순서상을 모두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모가 1이 되는 경우는 2분의 1보다 이상, 2보다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분자, 즉 B에는 1과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1분의 1은 1이죠. 1은 여기 사이에 있죠. 또 1분의 2도 2죠. 2는 여기 사이에 있죠. 등호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분모가 1인 경우는 끝났습니다. 분모가 2인 경우로 넘어갈 거예요. 자, 분모가 2인 경우도 4까지 존재합니다. 1, 2, 3, 4. 2분의 1 만족하죠. 그 다음에 2분의 4는 딱 2보다 2가 되는 거니까 2보다 2하가 되므로 1, 2, 3, 4 총 4개가 나오겠네요. 자, 분모가 3이 되는 경우도 자, 분모가 3이 되는 경우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2분의 1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부터 시작합니다. 자, 3분의 2는 2분의 1보다 이상이죠. 그리고 3분의 6은 딱 2가 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분모가 4인 경우 자, 4분의 2는 2분의 1 똑같은 수고요. 4분의 6은 역시나 2보다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자, 순서상 만족할 수 있겠고요. 분모가 5, 6인 경우도 해봅시다. 자, 분모가 5인 경우도 5분의 2는 2.5가 나오겠죠? 2.5는 2분의 1. 그거 되나요? 되죠? 자, 된다는 사람 누구예요? 이건 10분의 4니까 2분의 1 안 됩니다. 이거 속았으면 안 돼요. 5분의 2는 안 됩니다. 5분의 3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5분의 3부터 5분의 6까지 가능할 거고요. 또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가능하고 6분의 6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순서상 싹 더해주면은 총 몇 개예요? 24개고요. 주사위를 2번 던졌다고 하였기 때문에 36분의 24. 답은 3분의 2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른 풀이 알고 싶은 사람은 계속 보고요. 다른 풀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넘어가도 됩니다. 자, 우리 기울기 A분의 B는 2분의 1보다 이상이라고 하였고요. 왼쪽만 집중 한번 해봅시다. 자, 2분의 1 이상의 반대 경우는 2분의 1 미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봅시다. A분의 B가 2보다 이하가 됐고요. 그놈의 반대는 A분의 B가 2보다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까 해줬던 대로 순서상을 24개나 해주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 경우 1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는 방법으로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이 경우는 분수의 순서상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자,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2, 그리고 5분의 2도 2분의 1보다 작고요. 6분의 2도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총 6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밑에 있는 2보다 큰 분수도 순서상으로 나타내 준다면은 이 경우도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분의 3, 1분의 4, 1분의 5, 1분의 6, 그 다음에 2분의 5도 2.5, 2보다 크죠? 2분의 6도 3, 2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총 6가지 나옵니다. 자, 그리하여 36가지 중에서 6가지 더해준다면은 12가지가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것은 그 반대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1에서 36분의 12를 빼준다. 그래서 3분의 2. 아까 첫 번째 구했던 답과 똑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1141번입니다. 자, 어느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한 7개 반 오른쪽 토너먼트 지금 대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홀수이기 때문에 A반은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A반과 B반이 경기를 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각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입니다. 이기는 경우는 없다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비대칭이죠. 대진표가 비대칭이고요. 이 비대칭 가운데 기준점을 삼아서 그것을 나눠 주어서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점선으로 여기 한번 쫙 그어 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B반에 집중을 해 본다면은 B반이 지금 요쪽 왼쪽 공간에 있을 경우와 또 B반이 이렇게 오른쪽 경우에 있을 경우는 엄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자, 왼쪽 영역에 있을 때는 A반과 여기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에 있을 때는 A반이 올라와서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왼쪽 영역에 있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요 B반이 여기 아니면 요쪽 대진표에 들어가는 경우 총 6개 중에서 초록색은 2개니까 6분의 2가 나옵니다. 그리고 A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옆반이랑 경기를 해서 한 번 이겨야 되겠죠? 이길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겼다면은 여기에서 A랑 만나게 되겠죠. 이 확률을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2분의 2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B반이 여기 오른쪽 영역에 있는 대진표에 속하는 경우 6개 중에서 4개. 자, B반이 오른쪽 영역에 속했습니다. 자, A랑 만나기 위해서는 결승전에서밖에 만날 수 없겠고요. 결승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를 2번 이겨야 합니다. 경기를 2번 이겨야 하는 확률은 2분의 1을 2번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B가 결승전에 먼저 와 있어요. A도 지금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A도 지금 여기서 한 번 이기고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A가 한 번 이길 확률도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2분의 1을 또 곱해줘 봅시다. 자, 그리하여 이거 계산해 주면은 1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일부러 약분을 안 했어요. 12분의 2와 12분의 1 두 개를 더해 준다면은 12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약분해 주면은 12분의 3은 4분의 1이 나오겠죠. 답은 4분의 1. 자, 마지막 1142번 문제입니다.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같은 A, B 두 사람이 경기를 하여서 한 번 이기면 1점을 얻고 먼저 3점을 얻는다면 우승한다고 합니다. 우승한 사람은 그마 64개를 받고 이 경기에서 현재 A는 2점, B는 1점을 얻었다고 할 때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고 할 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A가 우승할 확률은 지금 현재 A가 2점을 얻었죠? B는 1점을 얻은 상태이고요. 바로 다음번에 A가 이겨버리면은 A가 우승. 자, 두 번째 경우는 다음 경기에서 B가 이기고 그 다음에 A가 이기는 경우가 있겠죠? 선생님, BBA는 안 됩니까? BBA는
B가 총 3번을 이겨버리면은, B가 이미 한 번 이겼었죠. 여기서 B가 3번 이겨버리면은 B가 우승해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우승할 확률은 첫 번째, A가 바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B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A가 이길 확률도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자,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해 준다면은 A가 우승할 확률은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답은 나왔고요. B 문제를 풀기 위해서 B가 우승할 확률도 구해볼까요? 자, B가 우승할 확률은 단순하게 1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4분의 3.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 나옵니다. B가 우승할 확률은 4분의 1. 자, 2번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경기를 중단하고 두 사람이 우승할 확률에 따라서 그 말을 나누어 갖는다고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얼마만큼씩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금화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A가 4분의 3의 우승 확률, B는 4분의 1의 우승 확률이기 때문에 D의 배분. A 대 B는 A가 B보다 우승할 확률이 3배 높죠. 그렇기 때문에 3대 1이라고 표현 가능할 거고요. 그마 64개를 총 4등분 한 다음에 3개를 준다면은 48개는 A한테 주고요. 나머지 16개는 B에게 주었으면은 정당하게 비율 좋게 서로 합의한 게 되겠죠. 자, 이로써 우리 확률까지 센 수학 시스템 모두 맞춰봤습니다. 다소 어려웠지만은 많은 연습 통해서 정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